대학신문의 다양한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의 캠퍼스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한성대 신문부터 한 장 한 장 넘겨볼게요. 내 돈 내산이 아닌 남돈 내산이라는 제목으로 김준수 기자가 유튜브 뒷광고 문제를 다루고 있네요. 뒷광고란 광고주로부터 현금, 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는 등 광고주와 유튜버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지만 유튜버가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와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제5조 제5항, 광고주와 추천 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의해 금지돼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광고를 하는 이유가 수익 때문인데 광고주들이 뒷광고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뒷광고가 다른 광고보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광고주는 뒷광고를 요구한다.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특성과 광고를 기피하는 소비자의 성향이 만나면서 뒷광고는 효과적인 광고 수단이 된다. 뒷광고가 드러나자 여러 유튜버들은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광고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광고주는 자신의 잘못을 방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뒷광고를 의뢰했다고 시인 및 사과한 광고주는 단 한 곳도 없다. 광고주는 뒷광고가 불법임을 알고도 유튜버에게 뒷광고를 요구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 사과하지 않은 채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뒷광고는 실망과 큰 배신감을 안겨줬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막을 해결책은 없는지 다른 기사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안현경 기자가 쓴 뒷광고 해결할 개정안 여전히 미흡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공정위의 개정안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 경제적 대가가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혜택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개정안 시행 전에는 광고주와 추천 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경우만 제시돼 있는데 이를 경제적 이해관계가 미치는 경우까지 확대해 설명했다. 여기에 기존에 제시된 블로그 등 주로 문자 형태의 방법 외에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형태의 방법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제재 대상이 사업자에 한정돼 인플루언서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뒷광고 금지법의 처벌 규정은 광고 수입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맹점이 있고 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한성대 신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동덕여대 학보를 살펴볼게요. 반쪽짜리 데이터, 세상의 절반을 도려내다라는 하주원 기자 등 6명의 기자가 기획 기사를 공동으로 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일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남성과 사뭇 다른 하루를 마주한다. 매우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이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미 우리 삶에서 당연한 것이 돼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여성 운동가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의 책 보이지 않는 여자들은 여성이 표준이 될 수 없는 사회를 향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실내 표준 온도와 같이 사소한 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의 신진 대사율은 남성보다 35% 낮지만 실내 표준 온도는 40대 남성의 대사율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결국 여성에게 적당한 실내 온도는 표준보다 평균 5도 정도 차이가 나 여성은 실내에서도 쉽게 추위를 느끼는 불편을 종종 겪기도 한다. 여성은 남성이 경험하지 않는 일상의 차별을 마주하게 된다.
여대학보라 그런지 여성들의 문제를 다른 신문보다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런 일상의 차별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답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성이 일상 속에서 사소한 불편을 겪는 이유는 바로 젠더 데이터의 공백 때문이다. 젠더 데이터란 사회 전반의 의식이나 생활 양식에서 발생하는 성별의 특성과 차이를 데이터화한 것이다. 따라서 젠더 데이터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어느 한 성별의 데이터가 결핍되어 있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여성의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젠더 데이터 공백은 남성이 표준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 공백이 어떤 차별 문제를 낳고 있을까요? 여성을 배제하거나 성차별을 답습하거나 이 기사 통해서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젠더 데이터 공백은 여성의 무급 노동이다. 최근엔 남성도 무급 노동에 참여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에 평균 34분을 더 일한다. 단 무급으로 말이다. 여성의 노동을 데이터로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공백은 어떤 문제를 낳을까? 책 보이지 않는 여자들의 저자는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자 여성이 더 많은 무급 노동을 감당해야 했던 영국의 사례로 이를 설명한다. 정부는 무급 노동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여성이 타의로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그 상태에서 공공서비스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 노인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됐다. 결국 떠넘겨진 돌봄 노동으로 인해 여성들은 직장을 포기하거나 유급 노동의 시간을 줄여야 했다. 그 결과 예산 삭감 2년 만에 여성 실업률은 20% 증가했고 113만 명의 실업자를 낳았다. 이 사례는 여성의 그림자 노동을 젠더 데이터화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여성이 배제됐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젠더 데이터 공백이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정책의 실패, 여성 배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럼 이젠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해 볼까요? 개발 과정부터 공정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논문을 작성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정희태 교수는 무엇보다 알고리즘을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누군가를 선별하는 시스템인 채용 알고리즘에 있어선 제3의 감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이 기준인 세상에서 차별을 인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심지어 여성임에도 인지하지 못한 수많은 성차별이 있다. 차별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와 같은 의심, 별게 다 불편하네와 같은 외부의 시선이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도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를 이제서야 비로소 인지한 것이다. 빅데이터가 성차별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워진 여성의 목소리를 채워나가기 위해 젠더 데이터 수집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지금까지의 사회가 그래왔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이어서 김도헌 기자가 쓴 주식 그래프 보는 밀레니얼, 경제와 가까워지다라는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10주 매수했습니다. 오늘 익절합니다. 본교 커뮤니티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단어가 있다. 바로 주식이다. 최근에는 20대 사이에서도 자신의 수익률을 공유하고 경제 지식을 나누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주식과 접점이 없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청년 주린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0년대 이후 청년을 상징하는 단어는 한 번뿐인 삶을 즐기라는 욜로를 거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필요하다는 소확행까지 다다랐다.
하지만 최근에는 순간의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한 재테크를 더 중요시하는 20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많은 재테크 중에서도 20대는 주식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여기까지 읽어보니 청년들의 주식 참여와 관심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 중에서도 유독 주식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배경엔 코로나19 여파와 주식의 컨텐츠화가 있다.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고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급격히 하락했다. 평소 주가가 높았던 종목을 낮은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열렸고 준비 자금이 적은 20대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 비중이 높은 밀레니얼 세대가 쉽게 주식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주식이 다양한 매체에서 컨텐츠로 활용되면서 그 접근성이 낮아진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이전에는 경제 담론이 주로 특정 서적이나 집단에서만 형성됐다면 최근엔 유튜브와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관련 지식을 접할 수 있다. 하락은 매수의 기회라는 주식시장에서의 말처럼 요즘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청년들이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건데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기사의 마무리 부분을 읽어볼게요. 주식은 원금, 즉 본전이 보장되리라는 확신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20대에게는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돈을 헤프게 쓸 거라는 시선, 여성은 경제에 관심이 없을 거라는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주식을 비롯해 다양한 재테크 방식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미래를 설계하려는 시도를 그 누가 안 좋게 바라볼 수 있을까? 밀레니얼 세대는 미래의 자신을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경제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자, 이어서 광예은 기자가 쓴 동물을 보호하는 법 어디에 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이 법을 위반한 동물 학대자에겐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역형은 총 159건 중 단 4건에 불과하며 동물학대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서 그쳤다. 동물보호법 2조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다. 이렇게 세밀하지 못한 법, 그리고 대중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동물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다. 비체계적인 동물보호법과 경미한 처벌이 지속되는 동안 동물들은 직간접적인 학대에 노출돼 끊임없이 고통받는다.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위해 강력한 동물학대 처벌과 더불어 구체적인 학대의 기준이 논의돼야 할 때다. 네, 대학신문 오늘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